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9월 3일 숨막혀 씨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쪽으로 1200m 레츠론 파크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두 번. 6경주입니다. 사이먼 미사일이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특권을 보였었고 편성에 약했으면서 선전한 것은 있지만 주정기진 2,000억에서 세워놓고 빼먹을 일은 없습니다. 1번 놓고 2번 200번입니다. 2번, 7번, 4번 순입니다.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마스크와 3번 해우. 오늘 1경주부터 승부입니다. 이번 마스크는 홍대철 교수가 가면서도 많이 성장할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만 해오도 주인공에서 모습만 보면은 바로 실제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3번 해우와 2번 마스크 외곽의 시민.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 5번 예상적 승의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부터 10번 스페셜 러너 특권함 하나만큼은 정말 작살납니다. 12를 놓고 3번, 5번, 7번 스페셜 러너 5번 예상 백승. 광고로 나갔고 그렇게 적중했어요. 나 왜 이 광고를 잘 못할까. 쓰나미 이동준이나 다른 사람들 UCC 보면 참 광고 잘하던데. 대박형도 그렇고. 난 광고를 못하지. 신기해. 어쨌든 적중했어요. 시작과 끝이었죠. 제가 웬만하면 1경주 승부 안 잡는다 그랬는데 일요일날 1경주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11배? 10배 나왔나? 또 일요일날 더버가 메인 승부 모처럼 만에 네이버 내가 얘기하니까 좀 쪽팔리긴 하나. 더버가를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더버가 조금 성적이 안 좋았어. 근데 일요일날 모처럼 만에 중배당 한번 잡아냈습니다. 쌍승식이 더 좋았어요. 53배짜리 나오고 쌍승식 53배, 복승식 28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더바가에 거는 기대들이 상당히 크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9월달에 제가 다바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이 나와야지 하지. 자꾸 물어보지 마. 현장에서. 왜 자꾸 물어봐. 그 말 이름 안 알려주면 뭐 내 음성 정보 안 들으려고. 나도 그래도 비장의 무기인데 그게. 제가 1년에 딱 2번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채찍 놓쳐갖고 아쉽게 졌고 부산 거 54배 잡아내면서 부산 다바가는 성공을 했죠 저희가. 이게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마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요. 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 앞에 나오기까지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바가 메인 승부처 9월달 안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9월달 안에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나 부산 다바가 할지도 몰라. 부산에서 또 한 마리 제대로 꽂혀 있는데 그 말이 사부작 말을 만지고 있네. 사람 미치고 바짝 뛰겠네. 또다시 이 한대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차라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짜증나 사람이 이렇게. 내가 워낙에 성격이 급하고 속이 좁은 A형이다 보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빨리 나와서 빨리 그냥 제가 다바가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인생이 좀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연락이 떠들었고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은 또 한다고 지랄할 거고 의미가 없죠. 뭔 얘기를 해주지 오늘?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오늘 그냥 빨리 합시다.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인트로 기니까 지겹다고 하는데 제가 사적인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방송을 한번 앞에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승부처입니다. 너무 빠른가? 어쨌든 간에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2, 5, 7, 10, 11 이렇게 5개의 승부처고요. 일단 다바가 아니고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10경주라는 거. 그리고 부산경마는 2경주, 6경주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자, 직접 만나봤어. 자,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한대관이 두 발로 뛰고 두 발로 걸어가고 얼굴 마주보면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듣고 왔던 경주. 어떤 기술을 어떻게 만나고 왔는지 출발해보겠습니다. 한대관의 직접 만나봤어 출발합니다. 자,
자, 한대건이가 이번 주 직접 만나본 기수는 바로 문세영 기수.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기수고, 제가 수도 없이 빨아줘서 더 이상 나만 할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아주 그냥 온몸을 다 빨아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문세영 기수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성실하다는 거, 자신의 뛰는 경주에 대해서 분석도 상당히 잘하고, 이게 툭 치면 나오는 꼭 뮤직박스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 말에 대해서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툭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한 이 학습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는 뭐 기승정지였었고, 기승정지가 아니라 이제 부상이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주행검사 때 말에서 떨어졌는데 좀 위험한 상황이었었나 봐요. 뭐, 말 다리에 뒤에 뭐 머리통을 맞아갖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었다고. 뭐 자기가 그런 얘기 하니까 별로 위험해 보이진 않네. 멀쩡해서.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주말을 탄다는 게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적으로 한번 말이라는 거, 조랑말 말고, 뭐 승마장이나 한번 가보시면, 이 말이라는 동물이 400km, 500km대 육방하는 마피고 또 승마장 맞으면 600km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요. 말에 올라가는 게. 무지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하인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여왕이 그거 밟고 올라갔을 정도로 굉장한 높이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한 80km, 70km 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이 장난 아니죠. 또 그 말은 물론 이제 사람을 피해서 가긴 하지만 밟으려고 해서 밟거나 아니면 때리려고 해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피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피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의도치 않은 상황이 생겨서 뭐 우리 임대교 기수나 뭐 이런 기수들이 세상을 달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규형. 갑자기 또 대규형 보고 싶네. 대규형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도 주행검사보다 그렇게 돼서 자신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뭐 잘 이겨내는 트라우마가 없는 기수니까 뭐 지금은 또 괜찮더라고요. 뭐 좀 많이 다쳤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땐 멀쩡해. 아프겠지. 왜 안 아프겠어. 욱신욱신하겠지. 또 타는 거 보면 타면 하니까 타는 거야. 지가 죽겠어 그러면 누가 타겠어. 아무리 돈 벌는 거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와 만나왔던 마필은 후반부에 있어요. 8경주에 출장하는 6번 막 강대강입니다. 변했어요, 말이. 예. 이 마필을 그냥 복기만 해봐도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예 한번 참고 타봤죠. 박인규 조교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대강이 자꾸 앞에다 붙여놓으니까 말이 안 뛰어서 한번 참고 타봐야겠다. 참고 타니까 얘가 말이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지난번에는 아예 참았던 것도 아니고 중위권에 가담을 해서 끝걸음을 발휘했고 그 걸음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워서 우승이 아쉬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만지고 와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괜찮더라. 내가 오랜만에 타봐 들어오는데 말도 상당히 괜찮고 느낌도 좋았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100% 다 마친 6번 강대강이 이번 경주에 아마도 인기와는 뭐 팔리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수가 직접 조교하고 와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더 붙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경기에 출전한 6번 강대강 잊지 마시고 배팅권을 챙겨가신다면 어차피 인기마긴 해요. 인기마긴 하더라도 인기마도 안 되는 말도 엄청 많아. 근데 직접 조교를 한 기수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바로 11경주에 출전한 8번마 스모키베일입니다. 참, 욕을 많이 먹는 마필이죠. 뭐, 최근 경주에 인기마로 안 팔렸던 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말한 상태는 좋았었고요. 방금 중에서 만나봐도. 우리 옹기용도 맨날 말은 괜찮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조교를 맡아본 문세영 기수는 좀 말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붙여놓고 뛰면은 더 안 뛰고 참고 타면은 더 안 나가고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좀 조교를 해봤는데 자기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필은 이 대처 능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경주를 실전에 나가서 뛰면서 상황에 대한 대처로 해서 말을 타야지 지금의 상태만 놓고서 스모키베일이 완벽하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모키베일에 대한 확신을 뭐 가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워낙에 또 문세영 아닙니까? 지가 만져본 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습관적인 대처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스모크 베일도 무시할 수 없는 어필이 아닐까. 근데 이번 11경주가 한대간의 승부처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승부를 하면서도 어차피 인기마예요. 뭐, 스모크 베일도 인기마고, 뭐, 갈라켓도 뭐 인기마고 한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팔마 스모키 베일도 배팅권에는 관심을 가져드릴 만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11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노려보고 싶은 마필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마필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모키 베일이 좋다고 하더라도 8번을 놓고 하는 경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자꾸 뭐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내 스타일 안 같게. 어쨌든 팔마 스모크 베일은 문세영 기수도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마필은 뭐 크게 나쁘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8경기에 출전하는 6번과 강대강, 그리고 11경기에 출전하는 팔마 스모크 베일. 어찌됐든 간에 두 마필 다 관심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6번과 강대강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니까 더욱더 배팅권에 한번 포함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만 남았어. 오늘 2마리예요. 세영이가 조경에 2마리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3마리 맨날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직접만 나와서 정리하겠고요. 자, 본재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국내 6등록 경주 8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참 영양가 없고 우리의 파차이 시리즈 돌아온 파차이 달려라 파차이 마주는 같아요. 파차이 참 좋아하십니다. 내가 파차이가 잘 쪘나 뭐 참았는데 잘 뛴 말도 아닌데 자꾸 돌아왔다고 그래. 달리고 돌려고 뭐 이 사연이 있겠죠. 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이번 1경주의 마필은 바로 달려라 파차이죠. 이 달려라 파차이는 저희가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7월 23일 경주에서 이글스카이와 달려라 파차이 한방 마권 10배짜리 배당을 단통으로 주로 적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 전화를 많이 받았던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경주 때도 약하게 보지 않았었고요. 솔직히 판타스틱 퀸이 거세하고 나와서 옥성이 형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달려라 파차에 놓고 하면 문제 없을 거야. 홀라당 2분의 1 많이 져버립니다. 8월 20일 경주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주 만에 출전하는 것이고요. 아쉬운 만큼 좀 땡겨 쓰는 것 같아요. 마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편성을 원체 잘 만났어. 그러니까 달려라 파차이가 순발력도 있고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그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다른 마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아직까지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아마 달려라 파차이가 정말 모처럼 만에 15조에게 우승 상금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마필이고요. 당연히 충막감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1번 돌아온 파차이는 사실 하정훈 기수가 농담으로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정훈 기수라고. 야, 좀 돌아왔냐? 아니요. 돌아왔냐? 좀 돌아왔어요. 돌아왔냐?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실전에서는 걸음이 안 나왔었죠. 자, 그랬더니 오일사도 마방에서는 김용근이라는 기수를 불러들이면서 아주 참기름 짜듯이 한번 쥐어짜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조교를 한번 해봤다면 좋았었겠다 하나 했는데 조교를 안 해본 것이 워낙에 돌아온 파차리가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은 되고요. 실무 덕이는 사실 마필의 상태는 솔직히 김혜성 기수를 만나보면 한 번도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인기마로 팔릴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건 편성입니다. 덕이가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순발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 달려라 파차가 뭐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간에 덕이가 바로 그 두 번째에 따라갈 수가 상당히 높아서 말이 좀 안 좋아도요. 편성이 좀 되면 콜라당 들어가고 사람 또 열받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만 보면 그렇게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7번 덕이는 솔직히 조교보다는 마필의 기본적인 순발력과 전개의 이점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고. 엄마 아라비아 공주가 뭐 선행 가겠죠. 뭐 선행을 가서 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것도 근본이 없어. 솔직히 판단 잘 맞는 거지. 얘는 정체를 모르겠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3번 달려난 파차이를 놓고 1번, 5번, 7번 이 세 마리의 마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데 현장에 가면 어차피 뭐 3번 달려난 파차이가 상당한 압도적인 인기 1위이기 때문에 배당이 없어 일단. 그래서 여러 방을 공략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거 갖고 뭐 또 여러 방 찢냐 뭐 어쩌냐 뭐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간결하게 한번 현장에 가면 마번 압축해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1경주예요. 2경주가 승부처인데 지금 신청하시면 2경주 승부경주 문자 날라갑니다. 무통장 문자 그리고 공유권 문자
제발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이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역시나 경주고래는 1000m고요. 9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9번마 카이저킨이라는 마필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최원준 기수. 최원준 기수 황구라 했죠, 이거. 뭐, 말이 갖다 줬다, 뭐, 천중에서 잘 탔다, 뭐,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편성이 아니었을까. 워낙 편성이 약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누구냐? 페로비치 기수가 덜렁 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 원준이가 타고 왔단 말인데, 페로비치 타면 그냥 거저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그 카이저킨의 부진을 한번 꿈꿔보고 있습니다. 이 카이저킨이라는 마필이 뭐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하위군에서 꾸였고요. 오죽했으면 9전 동안 첫 입상이겠습니까? 6등급 벗어나면 5등급에서도 또 한참 동안 또 바다를 길 마필인데, 페로비치가 조교를 하고 페로비치가 기승했다면 이건 강공입니다. 눈에 보니 빤히 보이죠. 하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본다면은 결코 그렇게 과시할 수 있는 충막감은 아니다. 그래서 9번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후공막권이나 뒤로 좀 돌려볼 생각이고요. 자, 이번 경주 한대건이가 반드시 배팅을 해봐야 될 마필은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번, 6번, 7번입니다. 이 세 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요 마필들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한 마필은 기수가 정말 좋았던 평가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마필을 충만하 놓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주 복귀나 뭐 조교 동영상이나 이 경주 전체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말만 좋으면 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그 마필을 충만으로 놓을 것인지 5번, 6번, 7번 중에서 아니면 다른 마필, 한대건이가 노렸던 마필을 충만으로 놓을 것인지는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5번, 6번, 7번, 9번이 다 인기권으로 팔리고 있는데 9번마 카이저퀸이 압도적인 충막감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이번 경주가. 제가 마음은 다 공개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귀에 딱장을 쫓고 말씀드릴 거예요. 충마 선정 잘못하면 도로감이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한대건이가 공개해드린다 하세요. 저한테 빨대 꽂아갖고 다 드시지 마시고 한대건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같이 적중의 쾌감 한번 만끽해 보시는 것도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문자 정보 신청하시면 바로바로 날아가고요. 음성 정보 밑에 자막 깔려 있으니까 들어. 네, 돈 되게 줄게.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10마리 앞에 출전하는 10마리의 경주. 좀 짜증나죠. 그나마 좀 짜증이 덜 나는 게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는 싹수가 있었던 마필이 몇 마리는 있어요, 사실. 특히나 이 8번 아멘다는 제가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이게 끝까지 차측을 되는데도 의외로 아주 좋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얘가 뛰어요. 그러니까 반응도 하고 또 순발력도 있어서 지난번에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데뷔전이라는 단점 또 그 경주 편성이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10마리를 치고는 상당히 싹수가 있는 마필이 많았기 때문에 간 한번 봤는데 이게 짜네. 은근히 뛰어. 8번 아멘다는 데뷔전 때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저는 충막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아름다운 소풍이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고 있죠. 제가 지난번 경주 때도 이 아름다운 소풍이 인기마로 팔릴 때 과감하게 제어를 하고 공략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때의 비하인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태종, 우리 태종이 형을 만났을 때 태종이 형이 조교를 해보더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래도 좀 잘 못 맞고 하니까 또 데뷔전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거 걱정인데 뭐 선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선행 실패하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질 그걸 못 살려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죠? 아름다운 소풍은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고 경합성보다는 혼자 뛰는 게 훨씬 더 잘 뛴다고 해요. 임경기서 말을 빌리자면 단독 선행이죠. 아직까지는 어린 티가 있고 이런 마피들은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얘가 잘 뛰어. 어떻게 하면 잘 뛰어. 근데 그렇게 뛰었는데도 못 뛰었으면 검증이 되는 거지만 얘가 선행을 가면 좀 더 뛰어. 근데 선행을 못 가봤어. 선행을 가는 거 한번 봐야겠어. 이번 경주가 그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단독 선행의 길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검증의 무대가 된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소풍을 뭐 버리진 않겠지만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3번 돌아오는 아침에는 개느빠를 하면서 주행검사 때 거의 고착이었죠. 발주 고착을 하면서 안 나왔는데 우리 또 48조는 이런 고착했던 마피를 선행을 갑니다. 그리고 48조는 이 김대근 조교사의 특징일 수 있는데 한 줄을 몰아서 돈을 봅니다. 상금벌이를 할 때 보면. 아주 그냥 몰아 때리죠, 그냥. 저는 이준철 기수가 이번 주까지만 기승을 하고 다음 주부터 기승정지 6일이에요. 소속조의 주전 기수인데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이게 야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돌아오는 아침에가 48조의 스타일상 발주 고착은 약간의 쇼미십이 아니었었나. 조심할 필요 있지 않을까. 조기 때도 좋아요. 뭐 정상 돌풍은 솔직히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 뛴 것도 없고, 뭐 걸음발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오로지 문세영이니까 팔리는 겁니다. 오로지 문세영이니까. 근데 문세영이 또 조기도 안 했어. 솔직히 나도 이거 잡다가 5번째 걸쳐놨는데 왜 그랬냐면 그냥 문세영이니까 나 솔직히 잡아놓은 거야. 신마들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괜히 문세영 불러도 안 치진 않거든요, 15조가. 그냥 그래요. 제 솔직한 마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 완전 꽝이었다. 6번은 MRR 데킹은 의외로 칼칼해요, 말이. 선입공간도 되고, 발 탄력이라든가 반응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현등급에서는 통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박아론 기수가 또 신마들에 대해서는 말머리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번 오제이 확답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린티가 있는데, 이 한센자마들이 의외로 조기혈통이에요. 그래서, 뭐, 박재호 조교사, 우리 재호 형도 의외로 조기 때는 괜찮았는데, 뛸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뛰어봐야지 알지, 뭐. 다른 거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번 상경주는 8번만 아멘달 놓고 해야 되는데, 뭐 2번만 아름다운 소풍은 대길이 아니겠습니까? 최저배당. 선행가서 한 바퀴 돌아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 가장 의심이 가는 3번 돌아오는 아침에 반드시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5번, 6번. 8번, 2번, 3번, 6번. 이 세 마리 앞이 일단 우선적이고, 5번 정상 돌풍은 그냥 세영이니까 한대건이도 걸쳐놨다. 너무 솔직하지, 방송이. 내가 이러면 전문가 같지 않은데. 근데 내 느낌이 그래. 주행검사 보면은 저거 잡을 필요도 없어. 내 말 안에서 끝났어, 그냥. 뭐야. 2번, 3번, 6번, 8번? 이거 안에서 끝났어. 솔직히 그래. 자, 성경만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편성이 개떡이죠. 그래서 3번 액톤 신화가 지난번 경주 때 날라오는 걸음을 보고 이게 개바닥에서 날라오는데 전 입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늦발동 걸리면서 날라오는 걸음이 뭐 무슨 제트기랑 날라오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겠다 했더니 편성을 개떡같이 만났네요. 어차피 인기일이에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한번 액톤 신화 놓고 하십시오. 또 주입을 하더라도 올 것 같습니다. 일본 운서는 정신을 못 차리죠. 애가 오락가락해요. 근데 편성을 잘 만나고 하시고. 3번 루비벌킨이 뭔가 더 있어 보이는데 없어요, 솔직히 이것도. 지난번에 이게 루비벌킨이 어떻게 들어왔나 몰라, 입상할 때 보면. 신기해. 아무것도 없는 애인데. 6번 블랙뮤직은 더 보여줄 거는 있죠. 예, 계속 기복을 보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인기를 팔았는데 부산에서 올라오는 하만식 기수의 등짝인데 이 선입권의 전개를 한 마필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내가 봤을 때 하만식 기수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 갑니다. 예, 우리 완식형 스타일상 선행을 안 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블랙뮤직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7번 위대한 발자국은 이 만나본 이혁 기수는 마필이 점점 부드러워진다고 그래요. 예, 아주 뭐 좋아졌다라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마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8번 사이먼 리치는 조제르 기수를 만나보면 약간 느리게 성장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편성으로만 본다면 뭐 안 될 것도 없죠. 워낙에 똥말 편성이라서. 지난번에 사이먼 리치 팔릴 때 우리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거 빼고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웬걸 센파워가 들어가고 사람 병신 만드네. 와, 환장하겠네. 118가 터졌죠 이거. 어쨌든 간에 4번 4경주는 3번만 액톤 신화는 뭐 워낙에 늦추입이니까 뭐 쌍승식은 모르겠습니다. 쌍승식은 솔직히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쌍승식 권원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입장권의 한 자리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번 액톤 신화를 놓고 6번이냐 7번이냐 뭐 이 두 마리 안에서 고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8번 사이먼 리치는 그냥 억지로 껴놓는 마피아. 예, 저는 별로 능력만하고 보지는 않습니다. 8번 사이먼 리치를 3번 놓고 까먹어 6번 7번 두 마리 앞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차경주 1경주 출발해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 군산 5등급 경주 총 9마리 앞에 추천했어요.
사고 싶은 말은 있는데 우연은 약간 드러났어. 예, 솔직히 말해 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 파티 투나잇입니다. 내가 이거 갖고 얼마까지 죽을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야, 이게 진짜 내가 한 3번 게이트 안쪽에만 들어오면 내가 이거 놓고 한번 승부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에요. 제가 계속 노리고 가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두 번째죠. 이 마필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선두권에 나설 수도 있고 순발이가 아예 없지도 않은 마필인데 마방에서는 이 백강렬 마방에 승부가 없는 건지 어찌 되는 건지 마필이 시종일관 아주 후미권에 자빠져만 있어요. 이 백강렬 조교사의 스타일이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나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티 투나잇. 한대건이가 개인적으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인데 사실 약간의 지금 인기권을 잇는 마필들을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들어오는 게 더 강마니까 일단 오늘 파티 투나잇은 W 표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놓으십시오. 일반 마이스트고는 매번 그렇죠. 뭐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덜미가 잡히는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과시할 수는 없는데 일단 버리전이 또 아깝고 약간 계력 같은 마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개 같은 말이라고 추천했다가 이번만 백악한 잘라먹었다가 아주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입상을 하면서. 좋아졌네. 예, 말이 제가 꼭 이렇게 인정을 하면 빠지더라고 얘가. 근데 좋아졌어. 확실히. 선유권이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1300m였었는데 근성을 보였고요. 자, 지난번과 달라진 건 56kg의 중량입니다. 부담량이 올라갔는데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있으니까 선행을 실패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수성이라고 한다면은 백악한이 데뷔한 이후에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행은 뭐 3번 제키필라 하겠죠. 이게 1600m의 경험이 없는데 지난번에 나바라에게 잡히길래 너 병신 됐구나 했는데 뭐 단독 선행이니까 또 버리기도 그렇고 안 될 건 없네요. 1번 마이스트고 2번 2번 3번 뭐 이게 우선권인 것 같고 8번 메이저선이 그나마 직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솔직히 말해서 아예 무시를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5번 파티 투나잇이고 인기권에서는 2번 백악한과 선행을 해서 제키필라 과연 총말을 어떻게 놓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필고 치면 5번 파티 투나잇 놓고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정석적으로 한다면 이 백악한을 놓고 1번, 3번 쪽에 공략을 하고 3번, 8번을 방어하는 게 배당은 없다 하더라도 정석 막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렇게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5경입니다. 경주의 1300 10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모 기수를 만났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뭐 좀 기대했는데 뭐 별거 없더라. 그 말 근본이 그렇지, 어디? 아니에요. 항상 좋아요. 전 항상 기대하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경주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경주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중을 할 것 같습니다. 1번만 샤인퀸. 지금 될 말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1번만 샤인퀸, 4번만 테니파크, 6번만 브레이브업, 8번 엑셀런트 퀸, 9번만 드림로켓, 10번 보네블루. 이런 어필들. 1번, 4번, 6번, 8번, 9번, 10번. 3번 매니파크는 창세하고 병합했다고 임기영 기수가 못 따라한 건 당연하지. 창세가 1등급 말인데.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참 안 뛰어. 매니파크도 보면. 예전에 그림이 안 나오고 있고. 10번 보네블루는 맨날 늦추입이고. 자, 7번 스타 퍼펙트가 또다시 인기권인데 참조와의 목차?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 퍼펙트라는 마필이 잘 뛴 것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항상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또 만나본 김혜성 기수도 스타 퍼펙트의 상태가 괜찮대요. 전 빼겠습니다. 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려볼 마필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마필을 좀 제외를 하면 제외까지는 아니지만 이변은 나올 수 있어요. 1번, 6번, 8번, 9번 이 네 마리 안에서 저는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뭐 인기왕으로 팔린 마필은 6번, 8번, 9번이니까 또다시 인기왕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인기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당만 나와주면 되지. 배당만 우리가 딱 좋아하는 배당만 나와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적중에 성공하면 돼요. 배당에 적어서 안 하고 불안해서 안 하고 뭐 언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는 경주가 다 몇 배입니까 도대체? 100배, 50배, 막 30배 그렇습니까? 난 그러지는 못해. 예.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안 맞는 거야.
물론 제가 지난주에 다바오가 메인 승부처라든가 1경주 중배당도 잡아냈지만 그건 제가 배당판이 열리기 전에 제가 분석을 하고 했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얼마나 나올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배당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잖아요.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 저배당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 저배당을 공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배당을 공략을 할 것인지는 저도 비밀로 하겠습니다. 한대원은 승부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음성정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경주 2경주 1600m의 군의 4등급 7마리 출전을 하고 있는데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출전 수가 워낙에 적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경주를 뭐 승부하느냐. 야, 뭐 1번 놓고 뭐 6번 놓고 1번, 뭐 1번 놓고 6번 한 방으로 끝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뭐 그걸 승부할 필요는 없겠죠. 1번, 6번에 다 때려 넣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겠죠. 의외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7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일단은 1번마 파이스티와 6번마 담양영웅은 승급전이긴 한데 사이즈상으로 워낙에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뭐 충마로까지 거론이 되는 마필이고요. 전 두 마필 다 입상권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끝이 나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요.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 2번, 3번, 5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이 안에 한대건이가 야 너무한다. 이건 정말 너무한다. 아무리 없다고 그러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 순간에 발톱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의외로 이렇게 단촐한 편성에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노려보겠고요. 한대건이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 선전만 해준다면은 적중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 한대건 눈에 보이는 저배당 공략하지 하고 2경주 성공을 선정한 거 아닙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 2경주는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는 한대건이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마필의 바닥권의 성적이 결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그 마필을 놓고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략을 하는 경주니까 자, 부산경마 2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경주거리 1200m. 이런 경주가 의외로 한 방으로 끝낼 소리가 상당히 높죠. 말은 더럽게 많은 것 같지만은 별거 없네요. 저마다 기회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난 이 경주 보고 되게 신기했어. 시우마 크라노 입었어. 이게 문세영 타웠다고 이빨이 팔려요. 얘는 참 계륵 같은 게 뭐냐면 정말 올라옵니다.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서 5착, 4착. 최근 경주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은 경주도 없었고 못 올라온 경주 내용도 없어요. 편성은 기가 막히게 만났죠. 거기다 문세영 등짝이기도 하고. 근데 난 이마필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난 이게 왜 이번 경주에 인기만을 팔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대건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바로 3번마 적벽신화. 선행 갔죠? 데뷔전에서. 선행 갔다가 이제 덜미가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적벽신화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오피7과 플라잉 뮤직이 잘 뛴 겁니다. 예. 이건 적벽신화가 못 뛰었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지난번에는 오피7과 플라이밍이라는 마필이 잘 뛸 수 있는 편성이었다면 이번 경주는 플라이밍과 오피7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쌍대가리죠. 쌍대가리로 올 겁니다. 아마.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그러니까 적벽신화가 단독 선행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냥 뭐 선행 가면 그냥 한 바퀴 빙 돌 수 있는 편성? 다만 이제 경주거리가 1200이다 보니까 그게 덜미들 앞에 소지가 있는데 그래도 적벽신화의 단독 선행을 이겨낼 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사마 트리커도 그래요. 뭐 지난번에 뭐 제철이가 약간 뭐 운이 좀 따랐다 편성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승환 기수의 기승술 또 플러스 3kg의 중량 사실 지난번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따라가는 전개에서 1300을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편성은 뭐 직전이나 이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 한 번 보내놓고 누가 따라갈 것 같아? 3번 트리커가 따라가요. 워낙에 전개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본 천지정상은 제주행무상 받았던 주행 지정이었어요. 정구간 안으로 기대. 도대체 이렇게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 자꾸 1번, 2번을 뽑는 게 신기합니다. 최근 2번의 경주가. 차라리 아예 끝번을 신청을 하든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면 이 신지가 유일하게 잘 타는 마필이 선행마보다 추임마입니다. 난 신지가 왜 안 돌아가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얘가 한번 참고 있다가 한번 때려주면요. 의외로 잘 타. 신지가. 천지정상에 악벽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마필을 매번 노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버렸나요? 7월 22일 경주인가 6월 17일 경주 때부터 버렸죠. 이게 단가 보다. 맨날 늦발동 걸리고 올라오는 모습만 있으니까 나한테 빨대 꽂고 그냥 돈만 빨아먹는 기계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를 했었는데, 편성 기가 막히네요. 너무나도 약한 편성이고. 10번 나이스님은 매번 그래요. 그만 뛰니까. 이미 전략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8번 빛깔랜드 이런 마필들이 아직까지는 잠재력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데뷔전 때는 얼레벌레 탄 게 분명히 맞죠. 체중이 22kg 앞으로 왔어요. 지난번에 빛깔랜드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뭔가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20조는 여지 없죠. 말만 들어갖고 때리는 데는 일각이 있고 얘가 주행 못한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느린 레이스만 만나면 한번 하겠다는데 이 경주가 딱 그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8번을 놓고 승부할까 그런 생각도 제가 잠시 해봤던 경주입니다. 자, 3번 적벽 신화를 놓고 하겠습니다. 4번마 트리코, 8번 빛깔랜드, 1번 천지정상 이런 나피들이 우선적인 관심권이고요. 3번 놓고 1번, 4번, 8번. 그리고 시우머 크라우미보스가 배당만 보장이 된다면 해보겠는데 배당이 없어. 안 하려고. 크라우미보스 자체를 못 믿겠는데 이거 엄중함으로 지우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 제가 확실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경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공연 5등급 경주고요. 일단은 초등특급은 국내산 마필이긴 하지만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부전번 대비 부산은 1km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머리차 아쉽게 잘 맞추지만 이번에 뺄래야 뺄 수가 없네. 발 빠른 마필도 없고 올라오는 마필도 느리고 워낙에 전기의 조건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또 지난번에 1200이었는데 이번엔 또 1000m야. 이건 갖다 입에다 1000원 준 거지 솔직히 말해서. 초등특급이 여기서 입상권을 못 지켜낸다면은 정말 나가 죽어야 되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이번 초등특급은 배드권의 충막감이고요. 후차권이 좀 애매해요. 3번 5호 대장군은 솔직히 지난번에 선전하긴 했는데 이게 늦발동이 걸리는 마피인데 지난번에 또 선유권이 정리 잘했어요. 부담력이 늘어나긴 했었어도 편성상으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1번 퀸미디어는 다 뛰었죠 사실. 근데 어부지리 격으로 올라오면 한 발을 쓸 것이고 7번 해피레이디도 조금씩 움직여요 애가. 움직이다 보니까는 다른 마피도 부담량 올라갔다고 이빨에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경주의 레이스의 운이 좀 많이 풀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팔리는 3번 메릴린 입수는 안 되는 마필이고 그래서 2번을 놓고 1번, 4번, 7번 세 마리의 마필들이 약간의 인기를 모으고 2번, 4번 막권이 초조배당 한 1.8배, 1.9배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요령 있게 공략하지 않으면 이런 경주는 알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어차피 강력한 축에 서 있는 경주에 후차권이 뭘까만 고민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수백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경마는 강축이 서 있는 경주에서 이상한 인기 꼴찌마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들끼리 무슨 짜고 치는 고섭처럼 인기마가 부진을 하고 전혀 지금까지 아무 능력도 안 보였던 부진마가 홀라당 들어오면서 중배당을 터뜨리는 경우가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려고요, 한 마리. 제가 요 안에서 저는 2번 놓고 4번, 7번 두 마리만 사면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마리 부르려고요. 나중에 당하기가 싫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어때 보면은 부산. 그거야 지들끼리 알 것이고 마방끼리 다들 알고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근본이 없죠, 애들이. 워낙에 인기를 끄는 앞에들이 늦추입이고 이게 과연 이제 추위권에서 끄진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하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어른들로 공개를 해드리면 공개하기 좀 아까 이거는 그냥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배당권입니다. 배당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고 일단 충막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9번 불의 명곡.
이마필은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을 때의 느낌을 물어보니까 괜찮았대요. 예, 마필이 수성이 올라서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해당 경주에 뭐 인기마로 팔리고 있긴 한데 저는 그 뭐 불후의 명곡이 그래도 막판 한 발 싸움에서는 이겨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왜 이걸 승부처로 삼았냐면 이 워낙에 늦발동입니다. 애들이 올라오는 걸음이 느리고 자, 이런 늦발동 경주에서 과연 어떤 나필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어떠한 나필이 올라올 것이냐. 그리고 지난번에 선전을 했던 어떠한 한 나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부질입니다. 능력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올라온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함정도 많고 배당은 먹을 만하고 그러니까 이놈 저놈 다 팔리는 거예요. 그건 불후의 명곡을 놓고도 이건 바닥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대건만의 확신을 가지고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다 풀을 수 없지만 저도 한번 배당 한번 노리고 공략해보고 싶어서 실경주를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중하고 여러분들한테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7경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뭐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200m 혼합 4등급 경주.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를 하려고 하다가 승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게 이 마필들이 참 좋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는 사실 모르겠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 경주에 가지고 가고 싶은 마필은 다 신마입니다. 예. 1번만 말리브 밀리언, 3번 시크릿 데스티니, 3번 다명공주 수코마, I'm your mother.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이 이번 혼합 4등급 경주가 다 데뷔전입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것도 1200m. 그런데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이요. 주행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향후의 혼합군의 정말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보이지 않았나.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이 다. 저는 그러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단 한 마리도 한대건에 마음에 드는 마필이 없어요. 이번만 슈퍼이글이 지난번에 3착됐다고 팔릴 것 같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산다? 자, 편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혼합 4등급이죠? 얘가 어디서 뛰었습니까? 국산만 5등급에서 뛴 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팅이 떨어지니까 국산 5등급 가갖고 원래벌레 그냥, 국산 4등급에 가갖고 거기에 뛴 거예요. 혼합권에서 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들보다 좀 더 약한 놈들한테 가서 뛰다 보니까는 한 걸음을 쓴 건데 저도 이걸 추천해 드렸어요. 유일한 예상 마필이다. 국산마에서는 의외로 선정할 수 있다. 삼복에서는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왔죠. 제가 보지 않는 마필이 들어와서. 슈퍼이글은 솔직히 말해서 편성의 이점으로 온 거지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뭐 심한 BK 파크를 안 그랬습니까? 매번 늦추임. 전 지난번에 뛰고 승부용주로 노려봤었던 마필이잖아요. 그나마 이번만 슈퍼이글보다는 심한 BK 파크가 낫습니다. 매번 늦발동에 늦추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필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럼 10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1번 말리브 밀리언은 나머지 4-3마리의 마필들의 주행검사 모습보다는 솔직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김영관 조교사의 마필. 도입가가 1억 3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김영관 조교사는 이렇게 말을 조교 때는 주행검사 때는 만들어 놓고 나오지 않죠. 근데 귀에 닦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는 실전에서는 이빨이 때립니다. 조교 때 엄청 좋아요. 네.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빠르고요. 아주 싹수가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뭔가 준비가 안 된다는 느낌? 혈통을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혈통이 좀 딸려, 얘가. 별거 없습니다. 3번 시크릿 데스티니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전에 쓴 시크릿 위스퍼의 자마입니다. 부마가 똑같죠. 시크릿 위스퍼가 자마가 아니라 시크릿 위스퍼랑 혈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시리즈인데 1군에서 28전 동안에 11번의 우승과 5번의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그대로 이제 부마의 모습을 담고 나와서 순발력과 지구력 뭐 어디 하나 나쁘지 않습니다. 탄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었고요. 또 나이스 조교사는 신발 승부를 하는 지구속 중에 하나니까 결코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3번 담양군주죠. 양규상 조교사는 신발 승부가 거의 없죠. 데뷔전 때. 하지만 주행검사 모습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9번 I'm your mother. 이마필의 부마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마가 지금 1등급에 올라가 있는 킹 오브 에이스 5전을 치르면서 4번의 우승을 했던 부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마필이 킹 오브 에이스가 지난번에 대상 경주로 출전을 계획을 했다가 다리 쪽의 문제로 출전 취소를 하죠. 그리고 난 골편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점 만에 1등급에 간 마필이 많지가 않죠, 사실. 근데 킹 오브 에이스가 정말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 I'm your mother도 I'm your father가 있죠. 혈통은 같지 않아요. 근데 다만 마주님이 이원태 마주인데 이원태 마주가 I'm your ma 시리즈를 몇 개 만에 갖고 있죠. 이름을 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I'm your father 못지않게 잠재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혈통도 그렇고. 그 I'm your mother는 충막감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9번, 3번이 원틀 막건이고 1번만 말리보 밀리언 그리고 10번 BK 파크 4번 담양군주 뭐 이러한 순서인데 팔릴 거예요. 근데 신마들은 뭐 모래를 맞고 실전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애들이 경기 일으킨다니까. 그게 조금 제가 이제 걸려서 승부를 안 하는 거지. 주행감사 모습만 보면 한 방으로 끝났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9번, 3번에 9번, 1번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얼마나 명망인지. 주행감사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입니다. 8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혼주거리 1700m.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죠.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딱 2마리.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공개해드렸던 적이 있고, 뭐, 강대가. 좋대요, 상태가. 뭐, 이거 놓고 해야 되지 않나? 나쁘지 상태 나쁘지 않으니까. 1번 스페로우는, 정말 징그럽다, 이거. 징글징글하다. 무슨, 말새끼가, 쪘다 안 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근데 안효력이서는 매경구 최선을 다했어요. 가서 깨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갖고 욕하지 않습니다. 효리가 워낙에 열심히 타고 깨지는 거니까. 근데 부산에 1.5초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발목을 사서 잡을 소리는 있죠. 그래도 뭐 스페로는 충막감은 아니더라도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이 뭐 지공불패는 유승환 기술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공불패에 대한 아픔이 참 많지 않습니까? 승부대에서 깨지고 왜 못 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발쪽 이탈이 좋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인 뭐 취입이 아니라 늪발을 하면서 이제 후미권에서 올라온 건데 끝걸음이 날카로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물어봤는데 자기 느낌은 그렇대요. 이 발표를 너무 몰아대고 앞에 붙여놓으면 또 그만큼 걸음이 안 나오고 참고 한 발을 타면은 또 그만큼 또 아쉽고 그러니까 뭔가 지공불패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뭐 버리진 못하겠어. 지공불패는 내가 워낙에 애착이 있는 마필이에요. 3번 화이어드림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거로 보이는데 56kg라는 중량이 좀 무거워 보이고 7번 슈퍼브로더는 뭐 운이죠 운 솔직히 말해서 이거 8번 킹워이드도 솔직히 승급했는데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6번 놓고 1번 2번 딱 1번 2번 두 마리 앞에 좀 더 관심을 갖고 3번 화이어드림까지만 가져간다면 적중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키마는 배당 나오니까 맨날 막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만 살아. 이건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자, 6번 놓고 1번, 2번, 4번 세 마리 마필 중에서 주장 막건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부산 교차경주 5경주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8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레시노파크 부산경남 1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부산경마장 1경주입니다. 8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약간의 우열이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000m 경주입니다. 뭐 영희시대가 배트권의 충막감입니다. 뭐 데뷔한 이후에 9번의 경주에서 주장과 우승을 하고 있는데 수급전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더 보여주감이 있기 때문에 원번 영희시대는 충막감. 슈머마 스토미 매직도 지난번에 출전 취소됐지만은 마피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5번 놓고 7번, 5번 놓고 7번 단투막건이고요. 선두는 5번 영희시대입니다. 유현명기 선께는 5번 영희시대가 선두 바깥쪽 7번 스토미 매직 2위까지 5번 7번 두 마리 앞서고 그 뒤를 약간의 우열이 좀 드러났죠. 지난번에 공백기 가지고 나왔다가 원래벌레 타고 그래도 걸음은 남겼었어요. 그랬더니 선행을 가버려갖고 한 바퀴를 도는 이모마 슈퍼매치 뭐 이상도 없고 걸음도 좋고 충막감이라 할 수 있겠고 이모마 스피드마크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7월 21일 경주에 샌드위치 되면서 보여준 걸음이 예사롭지 않더라. 이거 조만간에 사고 한번 치겠다 했더니 지난번에 사고 칠 뻔했어요. 거의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걸음이라면 경쟁력 충분하죠. 3번마 킹더그레이는 어떻게 잘 뛴지 이해가 안 되고요. 5번마 보너스2는 제가 이거 근본이 똥망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었죠. 지난번에 우승도 그랬지만 이 마필은 단거리에는 제가 봤을 때 적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1600이나 1300인데 지난번에 1200에 나오는 순간에 너는 병신 됐겠다 했더니 역시나 변신됐어요.
자, 이번에 1800m 도전인데, 그냥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참고 있다 한 발 쓸 겁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경쟁력은 있지만, 뭔가 땡기지는 않는 느낌. 8번 모닝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부상경마 5경주는 이번 슈퍼매치 1번 스피드 마크인데, 방어한다면은 뭐, 보너스 2 정도만 방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변은 뭐 8번만 모닝코리아나 3번 킹더그레인인데, 킹더그레인 또 팔리잖아. 재미도 없고. 2번 1번, 2번 1번, 1번 2번. 5번 보너스 2는 정말 말 그대로 보너스, 3번 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네? 하이라이트 경주는 뭐 하냐고. 개판인데. 안말대 경주예요. 제주 뭐 어쩌고저쩌고 특별 대상 경주인데 15마리의 안말대 골라놓고 승부를 하는 경주지만 자세히 보시면 전부 하위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군에 있는 마피들이 몇 마리가 없어요, 사실. 뭐 2등급에 띄워준 마피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부산 마피들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서울 마피들은 뭐 제주의 하늘 정도가 좀 더 관심권인데 아직까지 제주의 하늘은 뭐 전력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죠. 지난번에 대상 경주든 뭐 워낙에 안말수만 다 모여갖고 힘도 한번 못 써보고 2000m를 깨고락 됐는데 그 2000m 뛰라는 거 자체가 오바야. 뭐 지금 제가 몇 등급인데 2000m를 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충막감으로는 9번 블랙 사파이어. 기수가 마음에 안 들어. 이성재 기술에서 56kg의 중량. 1600, 1400, 1800. 사실 1400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경주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자체를 이끌 시우마 인디언스타의 순발력도 빠르지만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 브라이어스타나 우주스타 이런 마필들도 순발력이 빨라서 과연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인디언스타와의 거리차를 얼마나 줄이고 그리고 그걸 4코너 전방에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그걸 정말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9번 블랙 사파이어죠. 19조에서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이제는 정점에 다다랐어요. 트리플 라인의 동생이라고 한동안 좀 주목을 받았던 마필인데 안말이다 보니까는 순말이 지금 서울에 있죠. 트리플 라인의 동생. 그래서 조금은 좀 등한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혈통은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9번 블랙 사파이어가 1400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한번 9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당연히 1등급 마필인 시우마 인디언스타는 1등급 경주에서도 우승과 준우승 할 정도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충막감으로까지 대두가 되는 마필이고 브라이트 스타도 1400 무시할 수 없고요. 우주 스타 역시 1400에서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의외로 1번마 스틸더 쇼아이가 1200m까지밖에 딱 안 뛰기 때문에 버릴 수 있고요. 7번마 투어 로즈도 팔리긴 하지만 2주 만에 대상 경주를 출전을 준비를 한다? 그것도 국산 2등급 경주에 올라왔던 마필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만 믿고 한번 간보려고 출전한 거지 이거 갑작스러운 출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의미가 없지 않나? 8번 리드머니도 마찬가지. 이 정도 성적 가지고 인디언 스타의 뭐 코턴이나 건드겠습니까? 선행도 못 갈 같은데. 제주의 하늘은 그나마 정점거리에 각질이 언제 자유로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해요. 의외의 변수라고 한다면 4번만 핑크 블레이드와 6번만 슈퍼 블레이드인데 이 블레이드 시리즈 중에는 핑크 블레이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슈퍼 블레이드는 뭐 약간 좀 운이 따라갔던 경주니까. 근데 이번 9경주는 9번 블랙 사파이어를 놓고 부산 마필들을 일단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9번 놓고 2번, 5번, 12번 이 세 마리를 가지고 한대거나 부산 마필들의 완승으로 끝날 수도 있다. 서울말을 내가 너무 서울을 사랑하니까 난 서울말 하나는 가지고 가야겠어. 그럼 뭐 우리 혜선이 언니 제주의 하늘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난 이런 경우 참 재미없더라고. 정말 강자들이 나와갖고 진짜 사나이 가슴을 좀 이렇게 쿵쾅쿵쾅 뛰게 가슴에 이 가슴 아니야. 쿵쾅쿵쾅 뛰게 해주는 경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주가 없어. 자, 부산교차 경주 6경주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은 이 출전 주수가 원체 적으니까 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중에 5번 유성 파이팅은 더더군다나 2등급 마필입니다. 상위군에 그냥 원래벌레 나온 거고요. 경주 깨질까봐 원래벌레 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가속 엔진은 못 뱉은 거는 충무학과로 놔도 손색이 없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공백기 이후에 3번의 경주에서 선행도 제대로 못 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걸어 안 보였는데 계속 1200m의 전형이에요. 뭐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고 1번 게이트 이점이라고 한다면 경주를 주도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이번만큼은 빠지지 않는 마필이다. 이번 가속 엔진은 뱉은 거는 충무학감이고요.
3번 다크스트라이트, 4번 배달의 법의 7번 각별한 8번 유성들이 3번, 4번, 7번, 8번 이 4마리 안에서 한대건은 주력 막건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느려서 걱정이 되는 마필, 분명히 지난번에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구지가 없었던 마필. 보통 그렇게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 그 경주보다는 그 다음 경주에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주목을 하지 않지만 저는 이게 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것들을 복귀 노트에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던 그 마필 쪽에 한대건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생각입니다. 자, 부상영마 6경주 한대건의 부상영마의 메인 승부처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행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충막까지 다 공개해 줬는데 뭐 그죠? 빨대 꽂으려고 하신다는 분들도 최소한 1번 놓고 마치면 문자라든가 음성동화 한번 들어주고 그런 양심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많이 빨아먹어요. 많이 빨아먹고 나도 이러다가 매번 숨기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팔아먹을 거 팔아먹을 테니까. 자, 부산경마 마무리했고요. 서울경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8마리 앞이들이 출전했고요. 오늘 일요일 강마에 한대건이가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해야 될 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레츠론 파크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두 번. 6경주입니다. 사이먼 미사일이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특권을 보였었고 편성에 악세팀에서 선전한 것은 있지만 주전 기준 2,000억에서 태워놓고 뭐 빼먹을 일은 없습니다. 1번 놓고 2번 200번입니다. 2번, 7번, 4번 순입니다.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마스크와 3번 해우. 오늘 1경주부터 승부입니다. 이번 마스크는 홍대철 교수가 가면서도 많이 성장할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만 해오도 주인공에서 모습만 보면 바로 실전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3번 해우와 2번 마스크 외곽의 10.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 뭔가 예상적 승의 상태가 많이 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부터 시모 스페셜 러너 특권함 하나만큼은 정말 작살납니다. 12를 놓고 3번, 5번, 7번 스페셜로더 5번 예상 백승. 더바가 메인 승부처 8마리 앞이들이 출전했죠. 출전 두수가 작아요. 너무 적죠. 너무 적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가 다 될 것 같아요. 네. 뭐 출전한 8마리의 앞필 중에서 한두 마리? 아니 그 한두 마리조차도 될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배당판 딱 열리면 다 빨갱이야.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대건이가 이번 경기를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삼았을 때는 내가 비장의 무기가 없겠어? 있겠어? 그잖아. 나름대로 내가 히든 카드가 있으니까 이 경기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삼았겠죠. 여러분들이 빤히 보시는 금화필을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과연 금화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한대건은 확신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대건이가 공략하는 이 한 방은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막건이다. 그리고 배당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눈에 보여요. 대기로 뭐가 팔릴지도 눈에 보이고 이게 또 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것도 다 보여요. 하지만 배당판은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려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언제 배당 보고 승부했습니까? 전 2배짜리도 승부해요. 자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자, 한대건 이번 10경주가 이별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8번 승복희 베일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일단 6번과 오피세븐의 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6번 마필 놓고 할 생각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인데 후차권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충마 선정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온다. 6번 오피세븐 이렇게 주행검사를 발주 고착으로 받아놓고 이 정도로 나간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발주기 이탈도 상당히 빨랐었고요.
경주 이후에 골마겸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상장통이에요. 충분히 이겨낼 것 같고 제가 48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에 48점 분명히 돈 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피7은 의지가 상당히 있는 마피라고 보고 오피7 놓고 승부하는데 약간은 인기권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약간은 인기권이 좀 떨어져 있어도 저는 직접 만나본 기수가 말해줬던 내용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그 마필이 왜 부진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몰랐을 때가 아니면 하더라도 제가 이 마필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눈 녹듯이. 여러분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만 알고 있죠. 자, 한대건 내용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주긴 하지만은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여러분들에게 한대건 너 가서 뻘짓거리 다 안 하고 잘 열심히 일하고 왔구나. 마상에 들어가서 잘 얻어갖고 왔구나.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3일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승부처 한번 공개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2, 5, 7, 10, 11 5개의 승부처고 그 중에서 10경주가 한대건의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경마는 2경주와 6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